지구가 지금 이 순간 회전을 멈춘다면 당신은 아마 다음 5분 안에 죽게 될 겁니다. 초음 속으로 날아오는 자동차에 맞거나 건물 파편에 깔리거나 아니면 시속 700km의 바람에 갈려나가게 되죠. 적도 부근에 사는 85%의 인류는 거의 즉사하게 되고 나머지도 대부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정확히 계산 가능한 현실이거든요. 지구는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고 그 회전이 멈추는 순간 관성의 법칙이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대재앙들이 어떤 순서로 인류를 덮치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을 죽이러 오는 건 바로 하늘입니다. 정확히는 대기죠. 지구는 현재 적도에서 초속 470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음속이 초속 343m라는 걸 생각하면 적도의 땅은 초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서울은 북위 37도의 위치에서 초속 370m 정도로 회전 중이고요. 당신이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실제로는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구가 갑자기 멈추는 순간 땅과 건물과 나무는 함께 멈추지만 공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기는 관성 때문에 계속 원래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급정거하는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앞으로 쏠리는 것처럼 지구가 멈추면 대기 전체가 한 방향으로 미친 듯이 몰려갑니다. 그 결과 인류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초음속 허리케인이 지표면 전체를 휩쓸게 되는 겁니다. 적도에서는 시속 1692km의 바람이 폭발합니다. 지구상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가 시속 486km였으니 그것보다 3배 이상 강한 거죠. 하지만 적도만 문제가 아닙니다. 북위 42도에서 남위 42도 사이 모든 지역이 초음속 바람권에 들어가거든요. 북쪽으로는 로마와 시카고까지, 남쪽으로는 시드니 남부까지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85%가 이 죽음의 구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뉴델리, 방콕, 자카르타, 시드니, 카이로, 상파울루,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거의 모든 주요 도시가 포함되죠. 이 도시들은 5분 안에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증발하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첫 30초 동안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자동차는 종이장처럼 날아가며 건물은 레고 블록처럼 산산조각 납니다. 초음속 바람의 압력은 평방미터당 수십 톤에 달하거든요. 콘크리트 건물도 철근 구조물도 그 어떤 건축물도 이 힘을 견딜 수 없습니다. 북위 42도 밖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보스턴은 북위 42.4도라서 간신히 초음속 구역을 벗어나지만 그곳의 풍속도 시속 1100km가 넘거든요. 지구 최강 토네이도의 2배가 넘는 바람입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도 마찬가지죠. 건물들은 기초부터 뜯겨나가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믹서기에 갈리듯 뒤섞입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바람은 약해지지만 인간이 사는 곳 중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노르웨이 최북단 스발바르조차 슈퍼 태풍급 바람을 맞게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람보다 더 무서운 게 바람이 날리는 것들이거든요. 초음속 바람 속에서 모든 것이 무기가 됩니다. 날아가는 자동차, 건물 파편, 나무, 전봇대, 심지어 작은 돌멩이 하나도 치명적인 총알이 되죠. 초음 속으로 날아오는 물체에 맞으면 인체는 그냥 터져버립니다. 충격으로 증발하는 수준이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튼튼한 벙커 안에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옆 건물이 통째로 날아와서 당신의 벙커를 들이받을 테니까요.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허리케인에 대해 이런 말을 했죠. 문제는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뭘 날리느냐다. 이 말이 지금만큼 적절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날아다니는 파편들은 마치 수천만 발의 총알처럼 지표면을 갈아버립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음속을 넘어 날아오고 자동차가 미사일처럼 건물을 뚫고 철근이 창처럼 모든 걸 관통하죠. 지표면은 거대한 분쇄기가 됩니다. 몇 분 만에 수천 년 인류 문명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초음 속 바람이 해수면을 강타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바람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물의 표면 장력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바다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게 되죠. 표면과 대기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거대한 물 안개 지대가 형성됩니다. 어디까지가 바닷물이고 어디부터가 물보라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수십 미터, 어쩌면 수백 미터 높이까지 물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다 전체가 증발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열로 변환됩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마찰로 열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다는 차갑습니다. 표면 아래 깊은 곳은 평균 섭씨 4도에서 5도를 유지하죠. 이 차갑고 밀도 높은 물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뜨거운 공기와 충돌합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뜨거운 공기에 가열되어 위로 상승하고 그 자리를 다시 차가운 심해수가 채우는 순환이 시작되죠. 이런 격렬한 대류가 전 세계 해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습니다. 바다 위 대기는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곳곳에서 천둥 번개가 장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구 전체의 바다가 하나의 거대한 폭풍 시스템이 됩니다. 번개가 끊임없이 내리치고 천둥 소리가 행성을 뒤덮으며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물이 대기로 증발하죠. 이건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상현상입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보다도 더 격렬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 바다가 동시에 끓어오르면서 대기는 수증기로 포화됩니다. 하늘과 바다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난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더 큰 재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단순히 대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바다도 함께 움직이게 만듭니다. 엄청난 운동량이 해수에 전달되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이 파도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 자전이 원래 향하던 방향을 따라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모든 서쪽 해안선은 상상을 초월하는 해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쓰나미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쓰나미는 해저 지진으로 생긴 단일 파동이지만 이건 전 지구적 규모의 연속 파도거든요. 높이가 50m에서 100m를 넘는 물벽이 해안으로 밀려듭니다. 미국 서부 해안, 남미 서부, 동아시아 전역, 호주 동부가 물에 잠기게 되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밴쿠버, 도쿄, 오사카, 상하이, 시드니 같은 해안 대도시들은 완전히 수몰됩니다. 파도는 해안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륙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죠. 평평한 지형에서는 수십 킬로미터, 어쩌면 100km 이상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초음 속 바람에 휘몰아친 바닷물이 육지를 집어삼키는 거거든요. 물과 함께 건물 파편, 자동차, 나무, 모든 것이 뒤섞여서 거대한 파괴의 슬러리가 되어 내륙을 덮습니다.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곳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대기가 어느 정도 안정됩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먼지와 파편이 가라앉으며 세상은 다시 조용해지죠. 하지만 이건 평화가 아니라 죽음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곧 새로운 공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태양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24시간 주기의 하루가 사라집니다. 태양은 하늘에 거의 고정되죠. 완전히 정지하는 건 아닙니다. 지구는 여전히 태양 주위를 공전하니까요. 태양은 아주 천천히 1년에 한 바퀴씩 하늘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뜨고 1년에 한 번 지는 겁니다. 지구는 6개월 동안 낮을, 6개월 동안 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악몽이 시작됩니다. 낮이 있는 쪽 반구는 상상할 수 없는 더위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내리쬐는 햇빛 아래에서 지표면 온도는 섭씨 80도에서 100도까지 치솟습니다. 물은 모두 증발하고 땅은 갈라지며 남아있던 모든 생명체가 익어 죽어가죠. 적도 부근은 아예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불모지가 됩니다. 대기는 뜨겁게 달궈져서 끊임없이 상승 기류를 만들고 이 뜨거운 공기가 밤 쪽으로 흘러갑니다.
반대편, 밤이 있는 반구는 극한의 추위에 노출됩니다. 6개월 동안 햇빛이 전혀 없으면서 온도는 계속 떨어지죠. 극지방은 섭씨 영하 100도 이하로 곤두박질칩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눈으로 내리고 그 눈이 점점 쌓여서 거대한 빈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온도가 계속 떨어지면 대기의 다른 성분들도 액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먼저 얼어붙습니다. 그 다음은 산소죠. 섭씨 영하 183도 이하로 내려가면 산소가 액체가 되거든요. 질소는 영하 196도에서 액화됩니다. 밤쪽 대륙의 극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대기가 비처럼 내리는 광경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액체 산소가 땅에 떨어지고 액체 질소가 웅덩이를 만드는 거죠. 대기 자체가 지표면으로 내려앉으면서 밤쪽의 기압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 온도 차이가 만드는 바람은 영구적입니다. 뜨거운 낮 쪽에서 차가운 밤 쪽으로 끊임없이 공기가 흐르거든요. 이 바람은 최초의 초음속 바람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죠.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대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하고 다른 쪽에서는 냉각되어 하강하며 표면에서는 끊임없는 바람이 불게 됩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바다 표면을 덮으면서 짙은 안개가 형성됩니다. 이 안개는 거대한 담요처럼 바다를 덮고 햇빛을 차단하기 시작하죠. 밤쪽 바다는 점점 얼어붙습니다. 표면부터 얼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수백 미터 깊이까지 얼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낮쪽 바다는 뜨거워집니다. 표면 온도가 섭씨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면서 해양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되죠. 물고기들은 산소 부족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산호초는 백화 현상으로 모두 죽으며 바다는 죽음의 숲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완전한 희망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론적인 가능성이죠. 대기의 운동량이 점차 지구로 다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움직이던 대기가 지표면과 마찰하면서 그 운동량의 일부가 지구에 전달되거든요. 지구는 아주 천천히 다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극도로 느립니다. 계산해보면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데 약 3,000년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충실한 동반자 달은 여전히 지구 주위를 돌고 있거든요. 한 달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달은 약 27일에서 28일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죠. 이 달의 중력이 지구의 조석 효과를 일으킵니다. 바다를 끌어당겨서 밀물 썰물을 만드는 것처럼 지구 자체도 약간 변형시키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는 이 조석 팽창이 회전을 늦추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됩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거나 아주 천천히 자전하면 달의 중력이 지구를 다시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은 극도로 느립니다. 수천 년에서 수만 년에 걸친 일이거든요. 하지만 결국 달은 지구를 다시 회전시키게 됩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요. 동시에 달 자신은 조금씩 느려지면서 지구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그렇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하에서 초기 충격을 견뎌낸 소수의 인류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지상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낮 쪽은 타는 듯한 더위, 밤 쪽은 얼어붙는 추위입니다. 유일하게 살만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암 경계선이죠. 낮과 밤의 경계, 영원한 황혼지대입니다. 이곳은 항상 해가 지평선에 걸쳐 있어서 극단적인 온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섭씨 영하 10도에서 플러스 10도 사이 정도를 유지하죠.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온도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이 선도 함께 움직이거든요.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생존자들은 이 명암 경계선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방랑자가 됩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계속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1년에 약 4만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하루에 약 110킬로미터씩요.
쉬지 않고 걸어야 하는 겁니다. 멈추면 뜨거운 낮이나 추운 밤에 잡혀 죽게 되니까요.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비극적인 생존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일부는 지하로 들어갈 겁니다. 지하 깊숙한 곳은 지표면의 극한 온도의 영향을 덜 받거든요. 지열이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하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식량을 구할 방법이 없고 물도 부족하며 산소도 제한적이죠. 태양광 없이는 식물도 자랄 수 없습니다. 살아남은 인류는 버섯을 키우고 지하수를 찾아 헤매며 어둠 속에서 근근히 생존하게 될 겁니다. 남극점의 아문센 스콧 연구기지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운이 좋은 생존자가 됩니다. 남극점은 지구 자전축 위에 있어서 애초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초음속 바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외부와 연락이 끊기고 태양이 하늘에서 멈춘 걸 발견했을 뿐이죠. 그들은 기지의 자원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식량이 떨어지고 연료가 고갈되면 그들도 끝입니다. 결국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건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이건 행성 시스템 전체의 붕괴거든요. 기후, 날씨, 바다, 대기, 생태계 모든 게 완전히 재편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 문명은 사실상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들이 살게 될 세상은 우리가 아는 지구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행성, 지옥 같은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은 단 하나의 조건, 지구가 회전을 멈춘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현실이 됩니다. 다행히 이런 일은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이것이 바로 인류가 맞이할 운명입니다.